요즘 휴대폰 보시다가 글자가 흐려져서 화면을 자꾸 확대하게 되시나요? 사진도 예전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밝기를 최대로 해놔도 뿌연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분들 많습니다. 텔레비전 자막도 또렷하게 안 보이고 인공 눈물을 넣어도 자고 일어나면 또 눈곱이 많아지거나 아침부터 눈이 충혈된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눈이 망가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인공 눈물 막 뿌리시고 서둘러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눈 영양제를 찾아서 드시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몇 달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이것 때문에 눈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눈까지 영양제 성분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예민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얇고 민감한 각막,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 시신경과 미세한 모세혈관들, 그리고 눈물샘, 이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눈은 금세 피로를 드러냅니다. 특히 눈이 건조해지는 안구 건조증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몸이 각 기관들이 건조할 때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긴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목이 건조하면 목 감기가 오죠. 장이 건조하면 변비가 생깁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 건강이 나빠지는 건 생활 습관, 눈의 혹사, 영양의 질, 회복 속도 부족,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고 시린 분들이 정확히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의 눈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눈만 보고 살아온 안과 전문의 박정현입니다.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어르신들의 안과 질환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미 눈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뒤에야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눈 건강은 미리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시력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정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눈 관리 비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후에 소개할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눈이 건조하고 침침한 부모님, 가족들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휴대폰 볼 때마다 벌레 같은 것이 보여 불편하세요? 인공 눈물 넣어도 눈이 건조하시죠? 지금부터 딱 3분만 더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여러분의 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가 진행되면 인간은 메말라갑니다.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줄게 되고 몸에서 나오는 꼭 필요한 분비물도 줄어들죠. 어릴 땐 콧물도 줄줄 흘러 넘치고 눈물도 툭 하면 쏟아졌지만 침도 줄고 땀도 줄고 눈물샘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눈이 마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엔 눈이 시리고 따가우며 아침마다 눈곱이 많아집니다. 조금 지나면 충혈 뻑뻑함 이물감이 계속 생기고 심한 경우엔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시신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게 바로 안구 건조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단순히 건조해서 불편한 걸 넘어서 눈에 염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시신경이 약해져 녹내장과 같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 영양제를 드시지만 성분이 눈까지 제대로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런 성분들은 대부분 지용성 비타민이고 체내 흡수율이 낮을 뿐 아니라 복잡한 눈의 혈류 구조를 뚫고 필요한 부위까지 실제로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도 어르신들 상담하며 이렇게 권합니다. 눈에 필요한 영양은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드시라고 말이죠. 음식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게다가 지금 추천드릴 음식 속에는 항산화 성분, 미세 영양소, 그리고 열을 낮추는 성질의 물질들까지 함께 들어있어 영양제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고 눈에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메마른 우리 눈이 번쩍 뜨이는지 비법 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중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결명자입니다. 결명자 눈에 좋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결명자는 예로부터 눈에 좋은 약재로 많이 쓰였죠. 특히 결막염이나 각막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눈이 충혈되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명자는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눈 안에 있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의 충혈이나 가려움, 따가움 같은 증상은 대부분 눈에 열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명자는 그 열을 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결명자에는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눈에 생기는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를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하거나 따가울 때 인공 눈물을 넣곤 하시지만 그건 잠깐의 해결책일 뿐 곧 다시 건조해지실 겁니다. 결명자는 눈 건강을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결명자를 마시는 방법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결명자를 끓여서 차로 드시는 것이죠. 물을 끓일 때 말린 결명자를 한 숟가락 정도 넣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갈색빛이 도는 향긋한 차가 됩니다. 이 차는 아침 공복에 한 잔, 또 저녁 식사 후에 한 잔, 이렇게 하루에 2번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만약 속이 약해서 찬 성질의 음식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생강이나 대추를 함께 넣어서 끓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 부담이 없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눈의 열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결명자는 눈뿐만 아니라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눈이 자주 붓거나 아침마다 눈꺼풀이 무겁고 답답한 분들에게는 결명자차가 특히 잘 맞습니다. 눈을 건강하게 만드는 두 번째 식품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눈의 모세혈관을 살리고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눈뿐 아니라 뇌와 혈관에도 중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눈은 미세한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고 시력이 흐려집니다. 들기름은 바로 그 혈관이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무언가를 오래 보면 금세 눈이 피곤해지는 분들께 들기름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합니다. 복잡하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한 스푼 또는 잠자기 전 공복에 한 스푼 정도 드시면 됩니다. 혹은 나물 반찬을 무칠 때 들기름을 넉넉히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뇌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눈과 머리가 함께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들기름 하나로 2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뿐만 아니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성분도 들어 있어서 눈의 피로와 더불어 집중력 저하나 머리 무거운 증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해가 되지만 들기름을 신선한 상태로 생으로 섭취하면
눈 건강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편안해지고 피로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식품인 달걀 노른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에는 좋은 성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먹으며 꼭 권하는 식재료고 구하기 쉽고 값도 싸다는 것이 더 없는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눈에 꼭 필요한 성분도 그 안에 있습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 부위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황반이 손상되면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거나 중심부가 흐려져서 글자도 읽기 힘들고 사람 얼굴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황반 변성이 진행되는 분들 많기 때문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영양제로 고용량을 섭취하는 것보다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이 외에도 눈에 필요한 미네랄과 눈 보호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어서 복합적으로 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걱정에 흰자만 드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즉 지병 없으신 분들의 하루 2개 달걀 섭취는 건강에 해롭기보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른자에는 눈에 좋은 영양소가 대부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꼭 드시기 바랍니다. 달걀을 삶아서 그대로 드셔도 좋고 국에 넣어 풀어 먹거나 달걀찜처럼 익힌 요리로 드시는 것도 좋지요. 되도록 기름에 튀기거나 볶기보단 수분을 유지한 채 익히는 방법이 영양소를 더 온전히 섭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우지혜백과에서는 치매까지 예방하는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꼭 찾아 시청해 보세요. 눈 건강까지 도움이 되는 이 달걀, 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눈에 좋은 네 번째 식품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베리류의 과일이 여성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죠? 특히 블루베리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 속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망막과 황반 부위를 보호하는데 안토시아닌은 큰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눈의 피로가 쉽게 쌓이지 않고 빛에 민감해지는 증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눈 건강을 위해 드시기 좋은 과일은 포도 껍질이 있는 생포도, 크랜베리 딸기 같은 다른 베리류입니다. 이 과일들도 모두 안토시아닌 계열의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의할 점은 설탕이나 시럽에 절인 블루베리 제품보다는 냉동 블루베리나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분들의 경우 하루 한 줌 정도를 간식처럼 드시거나 요구르트나 두유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식도 좋습니다. 되도록 착즙하시기보단 생으로 드세요. 특히 블루베리는 눈뿐만 아니라 두뇌 활동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죠. 기억력에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중요하게 제시했던 문제가 바로 눈물샘의 기능 저하였는데요. 나이가 들면 몸 전체에서 분비되는 액체가 줄어듭니다. 몸의 수분이 줄어들면 염증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안구건조는 눈 건강 전체를 흔드는 질환의 시작입니다.
더 큰 문제는 눈물샘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인공 눈물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눈물샘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켜주지 못하니까요.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눈물샘이 깜빡임에 반응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야 각막을 보호하고 눈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샘을 살리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이유는 눈물로 눈 표면을 적셔서 수분을 유지하고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볼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을 덜 깜빡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분당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이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심할 땐 1분 동안 한두 번밖에 깜빡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을 덜 깜빡이면 눈 표면이 금세 마르고 예민한 각막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서 시야가 흐릿해지고 눈이 시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반복되면 눈물샘이 점점 기능을 잃게 되고 자연적인 눈물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자주 보시는 분들일수록 눈이 더 빨리 건조해지고 충혈이나 이물감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쌍꺼풀 수술 같은 눈 미용 수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눈을 크게 만들면 건조해지는 면적도 늘어나니 수술 전보다 자연스레 더 불편해지시죠. 건조한 눈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눈 안의 압력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서 녹내장처럼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는 눈이 피곤해지기 전에 먼저 눈 사용을 줄이고 눈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눈은 절대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도와줘야만 다시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눈 마사지를 해보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눈 마사지 동작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 눈 주위 혈류를 살리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눈썹 아래 지압입니다. 두 손가락 끝을 이용해 눈썹 아래 뼈 라인을 따라 눈 안쪽부터 바깥쪽 끝까지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지점을 누를 때는 약 3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옆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총 5지점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눈꺼풀 위에 혈류가 돌아가면서 무겁고 피로하던 느낌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자놀이 마사지입니다. 눈의 바깥쪽 관자놀이 부위를 두 손가락 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이 동작을 5번 반복하면 눈 주위 긴장이 풀리고 눈이 시원해지며 눈 안쪽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 밑 뼈 라인을 따라 지압하는 방법입니다. 코 옆에서 시작해 광대뼈 방향으로 눈 아래쪽 뼈를 따라 천천히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이 지압은 눈 아래 부기를 줄이고 눈물 순환을 도와서 눈이 촉촉해지도록 도와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마사지 동작은 눈이 피로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반복하시면 참 좋습니다. 꼭 손을 청결히 하시고 마사지 해주세요. 세 번째, 각막이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몸속 수분을 보충해주는 약차가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조합이 결명자 인삼 구기자를 함께 끓여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결명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눈에 열이 많아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눈의 충혈과 붓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삼은 몸속에 수분을 생기게 하고 전신 피로와 눈의 마름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몸이 건조해지면 눈도 같이 마르기 때문에 인삼은 눈물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열이 많은 분은 찬성분의 결명자와 함께 끓여 드시는 때문에 부담도 적습니다. 구기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눈의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시신경과 황반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차로 우려 마시면 건조한 눈을 촉촉하게 만들고 눈물 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끓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명자 1숟가락 말린 구기자 1숟가락, 얇게 저민 인삼 두어 조각을 맑은 물 1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 차는 아침 공복에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한 잔, 하루 2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마시기보다는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눈과 위장에 더 좋습니다. 몸이 차거나 속이 약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강 한 조각이나 대추 하나를 함께 넣어서 드세요. 대구에 사시는 김경자 어르신께서 눈이 뿌연 증상과 끊임없이 생기는 눈곱 증상 때문에 자녀분과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처방받은 인공눈물과 안약도 일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로 시야가 뿌옇게 보이고 침침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병원에서도 대기하시는 동안 휴대폰으로 계속 영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치료를 병행하며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수술을 막고 안약도 끊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스마트폰 참 좋죠? 좋은 정보도 많이 줍니다. 끊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눈건강 일과표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영상을 큰 모니터로 보시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영상 한 편을 보시고 잠시 눈 감고 쉬며 눈 마사지하기, 또 영상 한 편을 보시면 눈 감고 쉰 후 눈에 좋은 약차 마시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눈건강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을 쉬게 해주는 습관, 조금만 신경 써 주셔도 눈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영양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눈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 한 번 더 보고 파란 하늘 예쁜 꽃 더 많이 바라보세요. 마음껏 눈에 담으세요. 여러분의 보석 같은 눈 건강, 노우지 해백과가 함께 지켜드립니다.